전국 모의고사 여러분들 잘 치셨나요? 예, 변리사 스쿨에서 생물을 가르치는 박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0월 전국 모의고사 변리사 1차 이제 생물 시험 치셨죠? 오늘 이제 강평 및 뭐 총평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문항인데 변리사 기출의 범위에 입각해서 문제를 냈고요. 오늘 풀면서 또 여러분들이 해설 또 강평 들으면서 이렇게는 안 해도 됩니다. 뭐 많이 틀려가지고 뭐 상심에 빠지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전국 모의고사를 치는 이유는 뭐다? 자기의 현재 위치를 잘 파악해서 교재를 더 열심히 보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달 전국 모의고사인데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자연과학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잘 듣고 해서 생물만큼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볼게요. 자, 1번이죠. 자, 1번은 전형적인 세포 소기관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장 안쪽의 표피 조직에서 관찰되는 세 가지 세포 연접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A는 뭐가 보여요? 콘넥손이 보이죠. 콘넥손이 보이니까 A는 뭐냐? 간극 연접이죠. 네. B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부착 단백질이니까 카드헤린 요 정도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은 뭐다? 기억은 중간 섬유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케라틴 해도 되겠죠. 표피 조직이니까 뭐 케라틴, 중간 섬유입니다. 케라틴. 그 다음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밀착돼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밀착 연접.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리해보면 A는 간극 연접이고 B는 뭐다? B는 대로 시작하죠. 맞죠? 데스모점. B는 데스모점. 그 다음에 C는 뭐겠어요? C는 밀착 연접. 그죠? 밀착 연접. 요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이 이동을 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큰 물질 이동은 하긴 하지만 너무 큰 물질은 뭐다? 이동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 보기에 보면 단백질 이런 거 있잖아. 단백질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런 부분 조심하시면 되고, 밀착 연접 같은 경우는 밀착돼 있으니까 이동을 제한하겠지. 자,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으니까 여러분들 1번부터 틀리면 기분 나쁘지 맞죠? 그래서 1번 가볍게 시작했어요. 자, 보기 한번 보자. 자, 보기 보면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 자, 보면 C는 밀착 연접은 이 말이죠. 세포의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막단백질의 이동. 자, 이동을 뭐 한다? 이동을 제한한다. 맞습니다. 이동 제한하죠. 그 다음 니은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자, 기억은 아까 데스모점에 있는 거잖아. 데스모점에 있는 거는 액틴이 아니죠. 굳이 따지자면 중간 섬유의 한 종류를 적으세요.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겠죠. 아주 당당하게. 그 다음 이웃한 세포들은 A를 통해, 자, 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는 코넥손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갈로 치면 되죠. 대부분의 단백질은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유할 수는 없는 문제죠. 공유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으로 가주면 됩니다. 1번은 우리가 세포 소기관을 잘 정리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었고, 오늘 할 때 강평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10문제를 우리가 풀었잖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7에서 8문제를 만약에 획득하지 못했으면은 현재 여러분들의 공부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걸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들을 지금 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뭐 한 개 맞추고 두 개 맞추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나 두 개 맞추고 세 개 맞췄는 애들은,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오늘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약점을 잡고 그거를 보완하면 됩니다. 맞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들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완을 꼭 하시면 돼요. 자, 2번 갈게. 자, 2번은 동물세포 구조입니다. 동물세포. 세포학 문제죠? 자, 한번 가볼게. 동물세포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동물세포 구조죠. 자, 구조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핵하고 미토콘드리아는 모두 전사가 일어난다. 그 전사는 뭐야? 전사는 DNA를 가지고 뭐냐면 RNA를 가져가는 거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요거를 우리가 전사라고 하지. 일어나죠. 핵하고 미토콘드리아 다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세포질 모두에서, 자, 모두에서 리보솜이 발견된다. 자, 맞죠? 왜 맞아? 한번 해볼게. 미토콘드리아하고 세포질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리보솜이 관찰되지? 70S, 이렇게 적으면 되죠. 70S 리보솜, 이렇게 하면 되고, 세포질은 뭐다? 세포질은 80S 리보솜이 관찰된다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둘 다 크기는 다르죠. 크기는 다르지만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언이 아니다. 맞다. 그럼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 마지막. 자, 골지체에서 분비 단백질에, 자, 이거 줄 거라. 접힘이 일어나느냐, 변형이 일어나냐고 했을 때, 골지체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이 변형은 뭐예요? 이때 변형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죠. 골지체에서는 더 당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당을 제거하거나 인산화하는 거죠. 인산화하는 요러한 이제 변형이거든. 근데 이 접힘은 잘 따라와라. 이 접힘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렇지. 단백질의 접힘은 골지체가 아니죠. 그렇지. 조면 소포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렸는 거죠. 골지체에서는 접힘이 안 일어난다. 접힘은 조면 소포체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요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3번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럼 뭐 하면 되노?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가장 쉬운 거죠. 세포 소기관을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제 공부를 안 했으면 당연히 틀리는 거죠. 맞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에 입각해서 기본 강의, 맞죠? 기본 강의에서 다 이제 소술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강평 들으면서 시험도 쳤잖아. 강평 들으면서 다시 깨닫는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기간, 11월 달, 뭐 12월 달, 1월, 2월 달은 자연과학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3번. 자, 미토콘드리아, 전형적인, 변리사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변리사에서 많이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럼 한번 보자.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에 관한 설명으로 뭐다? 옳은 거를 골라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비춰주세요. 자, 이쪽으로 비춰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 이렇게 풀면 돼요. 요래 돼 있잖아. 이제 요래 돼 있으면 막사의 공간, 내막,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기질 또는 기질, 매트릭스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있고, 2 있고, 3 있고, 이렇게 4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4가 있어.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ATP 합성 요소가 있고, 요런 흐름이었잖아. 그럼 봐봐. 우리가 전자가 전달될 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NA죠. NADH가 소비가 되지. 소비가 되면 NAD 플러스. 자, 2에서는 FADH2죠. FADH2가 FAD가 되지. 맞죠? 오케이, 잘 되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전자가 나오죠. 두 개의 전자가 나와서 전자가 이렇게 흘러서 뭐 이렇게 가겠죠. 아니면 전자가 이렇게 갑니다. 요 사이사이 있는 건 좀 생략했습니다. 지금 문제 푸는 거에 중점을 가질 거니까. 그 다음 요 받아주는 거죠. 누가 받아주냐면 누가 받아준다? 그렇지? 결국 최종 전자 수용체는 산소죠. 산소가 받아줘서 물을 만들죠. 자, 바로 그때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442 기억나죠? 442 4개 2개 뭐 실험값입니다. 그래서 농축이 되죠. 그럼 어디에 농축이 되느냐 하면 막강강이죠. 막강강에 농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 전달이 되면 막강강이 산성이 됩니다. 알겠죠? 상대적으로 기질은 알칼리성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 때 뭐가 된다고 했느냐면 ATP가 생성되지. 자, 그럼 한번 보세요. ATP가 생성될 때 pH를 물었죠. pH는 누가 더 낮냐라는 거죠. 어디가 더 낮아요? ATP가 생성될 때 pH가 낮죠. 어디가 낮아요, 지금? 막강강이 낮다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요 장면 봐놓고 자, 왼쪽에 한번 오세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 뭐 간단하죠? 간단하게 풀리겠죠? ATP가 합성될 때 주어가 pH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가 막사의 공간에서 낮다가 아니죠. 바꿔놔야 되겠죠? pH는 막강강에서 더 낮죠. 틀렸고. 그 다음 우리가 시트라산 헤로를 뭐라고 하냐면 TC의 헤로라고 하죠. TC의 헤로는 막강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디서 일어납니까? 매트릭스 기질에서 일어나죠. 그럼 이것도 틀렸네. 정답은 디귿인데 보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언커플러 짝풀림 단백질을 처리하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어떻게 됐다? NADH 소비가 증가한다. 자, 요게 맞죠? 자, 왜 맞느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지금 이 얘기잖아. 자, 봐.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거죠. UCP. UCP죠. 언커플러 프로테인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뭐가 된다? 수소가 뭐가 된다? 수소가 질질 새는 거지. 수소가 질질 새면 수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전자전달이 촉진되죠. 전자전달이 촉진되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NADH가 소비가 증가한다. FADH2가 소비가 증가한다.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산소가 소비가 증가한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UCP를 처리하잖아. UCP를 처리하면 어떻게 된다?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NADH 소비가 증가한다. FADH2 소비가 증가한다. 맞죠? FADH2 소비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산소 소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나오면 되겠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요거 가져가시면 되겠네.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것이에요. 그래서 NADH 소비가 증가한다. 맞죠? 그 다음 뭐도 들어가야 돼? FADH2 소비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산소 소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 문제는 뭐냐면 변리사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였고, 요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다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보시고 다시 꼼꼼하게 교재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보시고 이러면 돼요. 알겠지?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 DNA 복제와 RNA 전사에 대해서 옳은 거를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자. 자, 아마 이 문제 많이 틀렸을 것 같아. 그지? 많이 틀렸을 것 같아. 한번 보자. DNA 복제 과정에서 DNA 중합 요소는 프로모터에 결합한다. 자, 이거 줄 거 봐라. 이거 많이 틀렸죠? 딱 틀렸을 것 같아. 그지? 네.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거는 DNA 복제 과정에 DNA 중합 요소가 아니죠. 어떻게 바꾸면 돼? RNA.
RNA 전사 과정에서 RNA 중합 요소지. 맞죠? RNA 중합 요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하죠. 그래서 오늘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는 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치? 2번. DNA 복제죠. 이거 좀 쉬웠니? 복제는 감기죠. 감기에서도 S기 때 일어나죠. 그 다음 3번. DNA 복제와 RNA 전사 모두 RNA 합성이 나는데, 자, 여기 정답인데, 좀 이따 설명해 줄 건데, RNA 전사는 RNA 합성이 일어나는 거 알 것 같아. 근데, DNA 복제지. DNA 복제가 RNA 합성이 일어나나? 일어나지. 자, 여기 기본 강의. 기본 강의 참고해보면, 이런 거 기억나죠? 내가 DNA를 이렇게 그렸잖아. 이렇게. DNA 복제지. DNA 복제입니다. 여기가 3, 여기가 5, 여기가 3, 여기가 5였지. 자, 그럼 어떻게 했지? DNA 복제인데 빨간 색깔 보이지? 5. 요게 지금 뭐냐면 요게 RNA 뭐다? 이게 RNA 프라이머, RNA C발체지. RNA C발체인데 요 RNA C발체는 누가 만들었지? 프리마제라는 효소가 RNA C발체를 뭐 했어요? 합성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RNA죠. RNA. 알겠냐? RNA이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쭉 5에서 3 프라임으로 중합을 하죠. 뭐를? DNA를 중합하죠. 그러니까 DNA도 있지만, DNA 복제에는 DNA도 있지만 뭐도 있다? RNA도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죠. 아마 허가 찔렸을 거야. 맞죠? 3번 정답이지. 그 다음 4번. RNA 전사에는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이게 C발체죠. 우리나라 말로. 아니죠. 여러분들 C발체는 지금 어디에 필요해요? 금방 판소돼 있지만. 맞죠? 프라이머, C발체는 어디에 필요해? DNA 복제에 지금 필요한 거죠. DNA 복제. DNA 복제할 때,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DNA 복제할 때 봐봐. 요거잖아, 요거. 요게 C발체. 요게 영어로 뭐냐면, 이게 프라이머죠. 그래서 RNA 전사할 땐 필요 없습니다. DNA 복제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RNA 전사에서 mRNA 합성. 그러니까 mRNA 합성이 됐든지 아니면, 자, DNA 복제 적어라. DNA 복제해서, 이것도 적어봐. DNA 복제해서 DNA에 합성이 됐든지, 모두 다 RNA가 됐든지 DNA가 됐든지, 이들의 합성은 5에서 3'이다 라는 거지. 아주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묻는 중요 문항이었다고 봅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죠. 그러니까 요거 맞췄으면 정말 여러분들 공부가 잘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진단하세요. 3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5번. 자, 지금 분자 생물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변리사에서 분자 생물학 문제가 한 두세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도 배치시켰고요. 분자 생물학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확한 용어 정리, 그런 게 제일 있어야 돼요. 변리사에서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잘 풀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염색질 구조 변화는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죠. 발현의 변화에 유발한다. 유전자 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했죠. 옳은 거.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자. 히스톤 H1은 히스톤 8량체 구성 단위 중 하나다. 아니죠. 자, 봐봐. 제가 기본 강의 때 어떤 얘기 했느냐면, 뭐 이런 얘기 했지, 이렇게 해서. 요게 핵심 8량체죠. 봐봐. 요렇게 돼 있으면, 지금 4개고, 요게 8개죠. 8량체. 어떻게 돼 있냐? H2A, H2B, H3, H4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H2A, H2B, H3, H4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2개씩 있죠. 2개씩 있어서
팔량체를 이루기 때문에 H5는 빠져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팔량체 구성 요소는 H2A, H2B, H3, H4입니다. 그래서 H1일 수 없다 이 말이지. 자, 그다음 2번. 아세틸화는 히스토닌 양전하를 감소한다. 요게 맞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자, 내 히스톤을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히스톤이 이렇게 있어. 히스톤이. 플러스를 띄죠. 히스톤은. 근데 플러스인데 뭐로 돼 있냐? 리신이죠, 주로. 그러니까 히스톤은 리신으로 돼 있는데 리신이 양전화 아미노산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떻게 돼 있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아세틸화가 되잖아. 그러면 이 플러스에 와서 플러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으로 기억해라. 알겠죠? 그래서 아세틸화가 됐죠. AC가 아세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 히스톤을 감고 있던 DNA죠. DNA는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를 원래 DNA가 감고 있었는데 아세틸화가 되면 DNA가 몸 감는다는 거죠. 그럼 탈응축되지. 그럼 펴지는 거잖아. 이렇게 쫙 펴지지. 그럼 어떻게 된다? 탈응축되면 전사가 잘 되겠지. 전사가 활성화됩니다. 요 논리입니다. 요거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세틸화가 되면은 양전화를 막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감소시킨다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 박윤이 쓰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쓴다는 거죠. 가져가세요. 그 다음 염색질은 DNA로만 돼 있다. 아니죠. 염색질은 DNA와 히스톤으로 돼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염색질의 응축이 심화되면 동그라미. 자, 응축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응축되면 막 꼬이는 거니까 전사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죠. 전사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전사가 불활성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불활성화. 그 다음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아까 그림을 보면 리신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알겠죠? 왜? 히스톤이 리신으로 돼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티로신이 아니고 리신이고, 리신은 무슨 아미노산? 리신은 양전화 아미노산이라고도 알아두면 좋겠죠? 정답은 몇 번? 몇 번이야? 그렇지? 2번입니다. 2번. 5번이었습니다. 5번. 자, 이제 절반의 강평이 마쳤고요. 자, 이제 심호흡 한번 하세요. 심호흡은 한번 하고 이제 6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한 판 지우고 자, 6번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10월 전국 모의고사 1차 변리사 생물 강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6번 보자. 내가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또 10월 전국 모의고사 쳐서 충격받는 애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보기 보면 알겠지만 지금 공부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치잖아. 예를 들어 지금 뭐 민법하고 뭐 특허법하고 뭐 상표 그것만 하고 그냥 자연과학 뒤치잖아. 다 틀려요. 알겠죠? 다시 얘기할게. 지금 풀었는데 10개 쳤잖아. 막 다 틀리고 이런 애들 나올 수 있다고. 충격받지 말라고. 왜? 공부 안 했으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민법이라든지 상표나 특허법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쏟은 걸 생각해봐. 그 정도 하니까 전국 모의고사에서 그 정도 맞추었잖아. 근데 뭐 도둑놈 심보가 있으면 안 되죠. 공부 안 했지. 공부 안 했는데 이거를 막 7개, 8개, 9개 맞추는다? 그거 진짜 도둑놈 심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나올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 알겠지? 가자. 6번. 점돌연변이에 관한 설명이다. 자, 점돌연변이죠. 뮤테이션. 자, 점돌연변이는 유전자 전사량을 바꿀 수 있다. 자, 어떻게 바꾸면 돼요? 뭐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예를 듭니다. 프로모터에 만약에 점돌연변이가 생긴다. 그럼 내가 한번 그려볼게. 요 DNA가 있는데 원래 봐. 여기가 프로모터야. 이 DNA입니다. DNA고 프로모터야. 그러면 프로모터가 정상이면은 뭐가? RNA죠. RNA 중합 요소가 이게 잘 들어와서
RNA 중합 요소가 이동하면서 뭐 한다고 배웠지? 요렇게 해가지고 mRNA죠. 전사죠. mRNA가 5에서 3'으로 이렇게 전사가 되죠. 근데 지금 어떤 얘기냐면 봐봐. 똑같은 DNA를 그려봐. 똑같은 DNA를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이 프로모터가 이렇게 있어. 프로모터가 이렇게 있는데 프로모터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이런 말이죠. 그럼 봐봐. 돌연변이가 이렇게 일어났어. 일어나면 원래 RNA 중합 요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RNA 중합 요소가 못 들어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지. 아까는 mRNA 전사가 잘 됐는데 이제 RNA 중합 요소가 못 들어오니까 전사가 잘 안 되지.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면 돼? 이렇게 점돌연변이가 일어났잖아. 점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전사량이 뭐 할 수 있어? 변화가 일어나죠. 어떻게?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터에 점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전사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 나는 그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지. 동그라미 2번 넌센스 돌연변이. 자, 줄 거 보자. 자,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변리사 기출에서 제가 많이 다루었습니다. 용어 정리. 기출도 듣고 다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기출 강의도 들어보고. 자, 넌센스 돌연변이는 뭐냐면 사슬 종결 돌연변이죠. 그러니까 사슬이 빨리 종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게 나올 수 있어? 아미노서율이 길어지냐 짧아지냐를 했죠. 빨리 종결되니까 당연히 짧아지겠지. 쉬운 내용이네. 그 다음 디귿. 자, 침묵 동그라미 쳐봐. 자, 침묵. 자, 이번 침묵은 뭐냐 하면 침묵은 아미노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돌연변이죠. 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코돈의 몇 번째 염기에서 치환이 일어나면 돼요. 두 번째가 아니지. 세 번째.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러면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시면 자, 이쪽에 한번 와보실래요? 이쪽에 한번 와보세요. 이쪽에 와보면 자, 좀 얘기 좀 해줄게. 봐봐. 우리가 지금 침묵이에요. 침묵은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봐봐. RNA에 지금 염기가 이렇게 3개 있잖아. RNA 염기가 3개 있는데 하나, 둘, 3개가 있어. 그러면 이게 RNA라고 치자. RNA인데 자, RNA면 한번 잘 들어봐. 한번 잘 들어보는 시간 가져봐. 이게 첫 번째 염기고 두 번째고 세 번째지.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 그러면 자, 얘가 이제 번역이 되지. 번역이 되어서 아미노산인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페닐알라닌이라고 하죠. 페닐알라닌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자, 그런데 그러면 얘도 지금 뭐냐면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뭘 만드냐면 페닐알라닌이죠. 페닐알라닌을 지금 만들었어. 그러면 이런 게 뭐냐면 아미노산이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침묵돌연변이거든. 그럼 침묵돌연변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세 번째 동그라미 쳐버려요.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염기가 변화되면은 됩니다. 세 번째가 염기가 변화되면 뭐다? 아미노산의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 번째 자리가 뭐기 때문에 세 번째 자리가 여기가 동료 자리입니다. 동료 자리이기 때문에 염기가 변화가 되어도 뭐다? 염기가 변화가 되어도 아미노산은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다?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라고 가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다 이제 기본 개념이고 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라든지 21년치 저는 21년치를 했죠. 21년치 변리사 기출이죠. 변리사 기출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 접근할 수 있고, 한간에 이제 학생들이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 어차피 기출은 똑같이 안 나오니까 기출 들어봤자 소용없다라고 막 이상한 헛소리 막 하는 애들 간혹 있잖아요. 다 헛소리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21년치 기출이라도 정리를 하는 게 낫다는 거야. 항상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답은 바로 나오죠. 남 말 듣지 말고. 아직 합격하지 않았는 그 변리사 준비하는 학생들 얘기 듣지 말고 봐봐라. 기출 어차피 똑같은 거 안 나오니까 기출 듣지 마라. 이렇게 하죠. 이거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그걸 막 전파시키는 애들이 있잖아. 안 좋은 겁니다. 뭐다? 그래도 21년치 기출을 정리하게 되면 변리사 이 기출을 냈는 이 출제자의 생각과 흐름을 읽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또 5년치를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었구나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정리하라는 거야. 뭐 토시 하나도 안 바꾸고 똑같은 거는 나오진 않겠죠. 근데 뭐다? 주제는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냐면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정리.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러한 글자들이 우리 21년치 기출하고 완전 토시 하나 빠지자고 똑같은 거냐? 그건 아니잖아. 근데 이걸 맞추는 애들이 있죠. 어떻게 맞췄어? 맞추는 애들이 있을 거야. 어떻게 맞춰? 기본하고 21년치 기출이 정리되어 있는 애들은 이 글자를 보면서 맞추는 거고, 이게 많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막 기출 막 듣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듣는 애들 있잖아. 그럼 못 맞추는 겁니다. 그냥. 왜? 이 단어 자체가 다 생소하기 때문에 못 맞춰요. 그냥. 근데 이 변리사 기출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사슬 종결이나 넌센스나 점이라든지 침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할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라는 겁니다. 알겠지? 6번까지 했고요. 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코로나니까 코로나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코로나 한번 정리해 볼까? 자, 보자. 7번. 이제 공부가 잘 돼 있는 애들은 이제 7번은 맞추기 좀 힘들어요. 공부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맞죠? 그래서 10문제 중에서 만약에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를 만약에 틀린다고 하면 요 문제 정도 안 되겠나? 요 문제 빼고는 아마 공부가 돼 있으면 대부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여기다 뭐냐?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숙주세포가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네모치면 되죠. 바이러스 유전체 있죠. 자, 봐봐. 이 유전체 가지고 오늘 이제 보기도 나오지만 이 유전체를 가지고 바이러스 유전체 가지고 뭐 한다? 캡시드 단백질을 당연히 만들겠죠. 몇 번 보기 있느냐면 2번 보기죠. 그래서 숙주 유전체가 아니죠. 숙주세포 유전체가 아니라 바이러스 유전체 가지고 캡시드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뭐 전사체 합성 과정이나 유전체 합성 과정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자, 이런 거 가져옵니다. 할 때 자, 어떤 걸 이용하느냐 하면 숙주 효소가 아니고 바이러스 효소를 이용합니다. 요거는 1번 선지죠. 좀 이따 같이 볼게요. 그래서 숙주세포는 이 전사체나 유전체를 복제하거나 합성한 효소가 없어요. 숙주는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냐면 지금 이게 지금 코로나잖아. 코로나기 때문에 잘 봐. 코로나기 때문에 코로나 한번 적어볼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S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게 인플루엔자, 독감 한번 해보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플루. 얘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헤마글루티닌. 헤마글루티닌. 뭐 이런 걸 가지고 있겠죠. 헤마글루티닌.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쪽에 와보세요. 뭐를 하나 더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HIV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HIV가 있을 수 있는데 HIV에 자
HIV에 보면은 이게 HIV의 리간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리간드. 자, 리간드. 자, 이렇게 해놨어.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호흡기. 상피세포가 있죠. 호흡기 상피세포가 있으면, 자, 요렇게 호흡기 상피세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ACE2라는 수용체라 보면 되겠죠. 요 수용체하고 결합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냐면, 호흡기 상피세포 적어라. 호흡기 상피세포가 있잖아. 그럼 얘는 뭐야 하면은, 이게 중요하죠. 얘 같은 경우는 헤마글루틴하고 결합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CR산이라는 수용체라고 보면 됩니다. CR산. 요거랑 결합합니다. 잘 봐놔. 요걸 오늘 졸업해놔. 그 다음에 HIV는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HIV는 이게 CD4 T세포예요. 이거는 호흡기 세포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 뭐냐면 여기 CD4라는 수용체야. CD4라는 수용체. 그럼 요건 뭐냐? 빨간 거는 GP120이라는 거야. 자, 됐지? 요 세 가지가 답니다. 요 세 가지가 다니까 요 가지고 오늘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7번 조금 어려운 문제였지만 여기까지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2번 나왔고 1번 나왔습니다. 알겠죠? 보기 안 볼게. 자, 1번부터 보자. 옳은 걸 골라라고 했는데 1번이 정답이지. 봐봐. 숙주세포는 RNA를 주형으로 RNA를 합성하는 효소인 RNA 복제 효소를 가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럼 누가 가진다고 했어요? 아까 이런 효소는 적어라. 바이러스가 가집니다. 알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요. 꼭 기억해놔라. 암기. 그 다음 캡시드 단백질은 숙주세포 유전체가 아니죠. 누가 암호한다? 바이러스 유전체가 암호하죠. 그 다음 외피 단백질 합성이죠. 줄 거라. 합성에 숙주세포 소행에 관여하지 아니죠. 단백질의 합성에 누가 관여할 것 같아요? 숙주의 세포 소행과 중에서 리보솜이 관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역전사 나오면 누구 얘기야? 코로나 얘기가 아니고 HIV 얘기야. 코로나 바이러스의 당 단백질, 요 S 단백질이죠. S 단백질은 CD4 T세포의 CD4와 결합하는 게 아니죠. 누구랑 결합한다? 호흡기 상피세포의 ACE2. ACE2라는 그 수용체와 결합을 합니다. 이거 고치세요. 요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 정도. 깔끔하게. 그래서 다시 카메라 오면은 요거죠. 코로나. 알아나? 코로나. 호흡기 상피세포. 요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호흡기, 둘 다 똑같은 호흡기 상피세포지만 ACE2하고 결합하는 것은 코로나. CR산 수용체하고 결합하는 것은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이건 호흡기 상피세포가 아닙니다. CD4 T세포의 CD4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은 HIV의 GP120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상당히 소중한 내용이죠. 가져가세요. 자, 그 다음 8번 분류입니다. 분류도 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죠. 변리사에서. 자, 분류 한번 보자. 분자생물학적 분석을 통해서 작성한 분류 체계인데 3영역이죠. 자, 보세요. 자, A가 뭐냐면 A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진정세균. 그 다음 B는 뭐냐면 고세균입니다. C는 뭐냐면 제일 마지막 알죠? C 요거 진액이죠. 요게 뭐냐면 요게 여러분들 3영역입니다. 3도메인, 3도메인 알겠죠? 자,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해보면 이거 뭐 우리 기본할 때 또는 기출할 때 많이 한 내용들이죠. 많이 한 내용들인데 자, 한번 해볼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원형이죠.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죠.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고 진액은 선형이죠.
선형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페론이죠. 얘는 오페론 구조를 가지고 둘 다 세균이니까 오페론 구조를 가지죠. 근데 이제 뭐다? 이건 선형이죠. 선형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페론 구조를 가지지 않습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히스톤이죠. 히스톤. 진정 세균은 히스톤이 없지만, 자, 여기서 잘해. 일부 고세균이죠. 일부 고세균은 히스톤이 있습니다. 알겠죠? 히스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리보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70S 리보점, 70S 리보점, 80S 리보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NA 중합 요소 위에다 적을게. RNA 중합 요소는 한 종류가 있고 일단 진액은 세 종류인데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물음표 해놓으면 됩니다. 왜 물음표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대학 교재마다 어떤 데서는 한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책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대학 교재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기본 강의와 기출 강의와 객관식 문풀 할 때도 많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한 종류일 수도 있고 세 종류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면은 확실한 거 내죠. 뭐 A는 한 종류, 진액은 세 종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알겠냐? 자, 그래서 보기 한번 볼게. 자, 보기를 보게 되면 자 이제 물었어요. 자, 물었습니다. 제가 옆에 정리했는 거 같이 보면서 하자. 봐봐. A, B, C죠. A와 B에 속하는 생물군에는 오페론이 있다. 맞죠? 진정세균과 고세균은 오페론이 있고요. A에 속하는 생물군에는 DNA 결합하는 히스톤이 있냐? 진정세균은 히스톤이 없습니다. A와 C에 속하는 생물군에는 80S다. 자, A는 뭐다? 70S고 C는 80S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틀렸고. 기억은 맞죠? 그 다음 C죠. 확실한 거 낸다고 했죠. C는 진액이죠. 진액에 속하는 생물군에는 여러 종류, 한 종류가 아니죠. 여러 종류의 중합 요소가 있다. 그래서 있죠. 그래서 기억 리얼이니까 얼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8번인데 8번은 요 내용.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지 아니한가. 자, 이제 9번입니다.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이제 강평 두 문제 남았는데 한번 보자. 항원에 대한 1차 면역 반응 과정을 나타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한번 보자. 기억. 수양세포로 들어간 항원은 리소좀 효소에 의해서 펩타이드로 가공된 다음에 2형 MHC로 제시된다. 자, 맞죠? 왜 맞아?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게 이제 수양세포지. 항원이 들어왔는데 항원이죠. 항원이 들어왔어요. 항원이 들어왔는데 프로테아좀이 아니고 프로테아좀이 아니고 리소좀이죠. 리소좀으로 가공이 되면 잘 봐라. 이렇게 공부했죠. 면역할 때 리소좀으로 가공이 되면 접시2라고 있죠. MHC2를 통해서 항원이 제시가 되죠. 맞죠? 그래서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죠. 자, 이렇게 되면 잡죠. 누가? TCR이 잡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CD4지. CD4 T세포지.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일어난다? 클론이죠. 이거를 클론이라고 보면 되잖아. 클론이 선택이 되고 클론이 증폭이 되고 클론이 분화가 됩니다. 자, 다시. 자, 이렇게 만나면 CD4 T세포를 클론이라 보면 되잖아. 클론이 선택되고 클론이 증폭되고 분화가 되는데 이것은 T세포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맞죠? 우리가 특이적 면역을 하는 T세포뿐만 아니라 참고해서 누구도 일어난다. 지식으로 물으면 당연히 B세포도 클론 선택, 증폭, 분화가 일어나겠죠.
특이적 면역을 하는 것의 특징이죠. 이렇게 같이 가겠습니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것입니다. 5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이라든지 이제 기출에서 했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CD4 T세포, T세포와 B세포니까 특이적 면역을 하는 거죠. 얘네들은 클론, 적을게. 선택, 증포, 분화, 3종 세트.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 맞고, 니은 맞습니다. 자, 마지막. 자, 별표 하나 쳐라. 한 종류라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야. 한 종류의 B세포는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항원 수용기를 인식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요게 틀렸죠.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야. 봐봐. 자, 우리가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빨간 색깔의 B세포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빨간 색깔의 BCR이 있다 이 말이야. 잘 따라와. 그 다음에 만약에 노란 색깔의 B세포가 있다. 그러면 노란 색깔에 뭐가 있냐면 BCR이 있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 만약에 파란 색깔의 B세포가 있어. 파란 색깔의 B세포가 있어. 그러면 파란 색깔의 BCR이 있잖아. 그럼 봐봐. 이러한 종류인데 자 봐. 만약에 외부에서 봐봐라. 노란 색깔이죠. 맞죠? 이게 한 종류죠. 노란 색깔이라는 이게 한 종류의 항원, 다르게 말하면 또 항원이라고 하죠. 항원 수용기 또는 항원 결정기라고 해도 되겠죠. 수용기 또는 항원 결정기라고 하면 되겠죠. 에피토프입니다. 에피토프. 뭐 수용기라고도 하고 뭐 결정기라고도 합니다. 그럼 뭐 봐봐. 이게 오잖아. 그러면 얘는 누구하고만 결합해? 이 빨간 색깔의 B세포하고 결합해? 못해. 파란 색깔하고 B세포하고 결합해? 못해. 뭐다? 오로지 노란 색깔 한 종류죠. 한 종류의 B세포하고만 결합을 하죠. 뭐가? 이 노란 색깔이라는 항원 수용기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한 종류의 B세포는 한 종류의, 알겠냐? 두 종류가 아니고 한 종류의 항원 결정기만을 인식할 수 있다.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었다는 거지. 얘기해주고 싶었다는 거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 잘 체크해 두세요. 면역이죠.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은 이제 생태 문제입니다. 생태. 자, 생태 문제 한번 풀고 오늘 강평을 마무리하겠다. 마무리하겠다. 마무리. 자. 자, 육상 생태계에서 질소 순환이다. 그렇죠? 자주 나오는 거죠. 질소 순환입니다. 질소는 그냥 이용 못 합니다. 그냥 이용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죠. 나가 뭐냐면, 질소 고정이거든. 그럼 따라오세요. 자, 질소 고정. 나. 주로가 중요하죠. 주로 누가 하냐? 주로 질소 고정 세균이 하고, 이거 참고만 해두세요. 부차적으로는 자연현상, 번개와 같은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질소가 고정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로는 이건데 질소 고정이 질소 고정 세균으로만 되는 건 아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부차적으로 번개 쳐가지고 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를 보자. 다는 암모늄이나 암모니아가 아질산염을 거쳐서 질산염이 되는 거죠. 다죠.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질산균이라고 하면 되고, 라를 뭐라고 하면 돼요? 라는 질산균이라고 하면 되겠죠. 질산균. 요거 두 개 합쳐서 뭐냐면은 이거를 질산화 과정이라고 하죠. 질산화 과정. 됐죠? 질산화 과정. 그다음 자, 요거는 뭐겠어요? 마라고 할게요. 질산염이 요렇게 되는 거. 마는 뭐냐? 마는 탈지라 과정인데 탈지라 세균이 관여합니다. 이거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걸 지금 물어봤는 거죠. 이제 옳은 걸 한번 골라볼게요. 식물은 가의 대기에 있는 N2를 스스로 이용을 하냐? 이용 못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지. 도움을 받아야 돼. 질소 고정 세균이라든지 번개 같은 거 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 콩가 식물이 없으면 질소 고정 과정은 동그라미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죠. 질소 고정 세균이 관여합니다. 관여하긴 하는데 누구도 관여할 수 있냐? 번개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혀가 틀렸습니다. 전혀. 알겠지? 그 다음, 질산화 과정에는 이 아질산화잖아. 아질산화. 지금 보니까 아질산화 과정에는 아질산화 세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아질산화 세균이 관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질산화 이게 관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답은 3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열문항을 강평을 해봤어요. 강평을 해봤고 이제 정리정돈 해볼게요. 끝났죠?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일단 제가 오늘 강평하면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10월 이제 전국 모의고사 쳐봤고 아마 이제 10월 정도 되면 이제 그래도 이제 민법이나 특허나 상표 정도는 좀 이제 정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쌀쌀해졌죠? 이제 뭐 해야 된다? 이제 이제 자가를 공부할 시간이 되었고요. 전국 모의고사 치면서 여러분들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작년에도 10월달, 11월달까지는 우리 학생들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혼자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은 도움도 좀 받고 강의도 좀 들어보고 해서 다음 11월달 있죠. 11월달 전국 모의고사 칠 때는 여러분들이 자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과학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많잖아요. 많으니까 자연과학 선생님 도움도 받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 있죠. 시간을 좀 세이브해서 내년 2월달 변리사 1차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변리사 1차 생물을 가르치는 박윤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 아마 최종 정리 특강 이런 거 할 것 같거든요. 최종 정리 특강으로 여러분들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여러분들 화이팅!